나만의 취향, 나만의 추억을 그려나가는 재밌는 도화지 같은 공간. 나다운 공간을 연출하는 공간 인테리어가 뜨고 있는데요. 요즘 공간 인테리어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식탁입니다. 식탁은 더 이상 밥상의 계보를 잇는 주방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제 집안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핵심 가구로 식탁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사실. 고급스러워요, 확실히. 상판도 제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고 커스텀 가능하고 개개인의 식탁을 만들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우리 집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선호 트렌드를 일궈내 서민가포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식탁 하나로 연매출 100억. 남들과 다른 하나, 그 무언가를 굳건히 지켜내 식탁 하나로 100억을 일궈낼 수 있었던 진기 씨의 그 대박 비밀이 지금 밝혀집니다. 경기도 파주에 오늘의 갑부가 있다고 해서 찾아 나섰는데요. 야 옆에 소. 저건 소예요? 진짜 소예요? 야 소. 아니. 야 소 저기 모형이겠어. 야 저기 앞에 군부대 있어. 에? 군부대가 있는데? 야 역시 파주라. 야뭐 전자부대야? 아니, 이런 데에 가프님이 계시다고요? 여기 백옥갑 비슷해 백옥갑. 이어서 120m 앞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거의 다 왔는데? 너무 외곽인 것 같은데요? 내비게이션 하나 믿고 몇 시간을 내달린 끝에 도착한 곳은 그냥 공장 같은 건물들 뿐인데요. 그런데 이게 뭔 일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인적 드문 먼 곳까지 사람들 발길 이어지는데요. 명품 매장 앞에서나 볼 법한 입장 풍경이 이곳에서 연출됩니다. 참, 식탁 매장이 이럴 일입니까? 그 얼마나 대단한 물건이길래 일어나 손님 따라 올라가 봤는데요. 그냥 봐서는 여느 식탁과 별 달라 보이지 않는데 뭔가 손님을 끄는 이곳만의 비밀이 분명 있는 듯합니다. 차 한 잔, 와인 한 잔, 음식으로 오랜 시간 정을 나누기도 하고 책장을 넘기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느라 한동안 머물러 있을 자리. 그러기에 존재만으로도 공간에 안정감을 주는 그런 가구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 앉아있을 때의 느낌하며 눈으로 담아지는 디자인의 안락함, 게다가 튼튼함까지 체크는 기본일 터. 그런데 이곳을 찾는 손님들에겐 눈여겨보는 또 다른 게 있답니다. 세라믹 식탁이 있다고 해서 그 세라믹 식탁이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좀 친환경적인 소재나 이런 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거 찾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기도 했고. 식탁은 이제 주부로서는 매일 가장 가까이 두고 쓰는 가구이기 때문에 눈에도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디자인은. 근데 이런 나무 문양이 너무 아름다워서 지금 막 이렇게 설레요. 아, 그거였군요. 식탁 하면 주부들의 워너비인 따스한 분위기의 원목과 실용성 갑인 세라믹의 고급스러움, 이걸 다 갖췄다니 주부들을 설레게 한 갑부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어디 보자, 누가 손님인지 누가 갑부인지. 매장에서 주인이 이렇게 티 안 나기는 또 처음이네요. 저 혹시 네. 사장님 어디 계세요? 사장님이요? 저기 흰색 옷 입으신 분이요. 아 흰색 옷이시고. 네네네. 여기 있네요, 흰색 옷.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혹시 여기 사장님 계시나요? 제가 사장님입니다. 아 사장님이세요? 네. 우리 갑부님 너무 조용해서 못 찾을 뻔요. 기본에 충실한
가구쟁이 홍진기입니다. 원목하고 세라믹 구성을 처음으로 저희가 시작을 하다 보니까 반응이 폭발적으로 많이 올라가게 됐죠. 베란다를 부부의 카페로, 거실을 다이닝 룸으로, 안방을 서재롭게 하는 등 사람들은 틀에 박힌 주거 공간을 거부하고 나만을 위한 맞춤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게 요즘 인테리어 트렌드라죠. 그 중심에 식탁이 포인트 가구로 각광받게 되면서 그 트렌드에 걸맞는 디자인으로 갑부의 식탁이 폭발적 인기를 얻게 됐다는데요. 이런 트렌드의 변화를 감지한 갑부 진기 씨가 발빠르게 택한 것 또한 바로 식탁이었답니다. 다른 데들 보면은 소파 전문이다, 뭐 침대 전문이다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식탁 전문이라는 회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식탁으로 전문 회사를 만들고 싶어서 그때 식탁이라는 종목을 선택하게 됐죠. 손님이 몸소 이 먼 길까지 행차하게 만드는 데는 손님 갈증 해소시킬 만큼의 마력이 갑부의 식탁엔 있다는 뜻인데요. 이게 다 라운딩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도 다 여기서 다 해준대요. 각도도 더 이렇게 조절해서. 아 그게 가능해요?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준다고요? 보통 식탁은 진열돼 있는 디자인 중에서 고르지 않나요? 다 해주는 거야, 이 아래까지. 그러고 보니 이곳 손님들 식탁 고르는 방법이 어딘가 좀 독특합니다. 이거 너무 이뻐. 모양 다리는 얘. 오빠 다리는 바로 식탁 상판 따로, 식탁 다리 따로 원하는 걸 찾아 조합할 수 있다는데요. 질감이 느껴지는 약간 돌 느낌도 나고 질감이 확실히 느껴지죠. 이런 톤도 있고. 그러면 상판은 이렇게 해도 교체가 가능하고 제가 원하는 제가 저 다리가 좀 마음에 들어서 다리 쪽 하고 대신에 이제 높이를 애들이랑 좀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네네. 저기서 이제 조금 낮추고 이제 애들이 크면 나중에 이제 다리만 혹시 교체해서 좀 올릴 수도 있나요? 오, 그런 것도 저희 다 됩니다. 아. 저희가 지금 요게 20R이라고 해가지고 2cmR이거든요. 뭐 5cmR, 10cmR, 20cmR 다 되고요. 저희가 있는 모델에서 모양을 바꾸거나 높이, 폭 조절, 길이 조절 다 됩니다. 모든 커스텀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상판과 의자 변경은 기본. 상판 테두리도 원하는 대로 라운딩 해주는 데다 상판 사이즈 변경까지. 그럼 이게 대체 몇 가지래? 식탁 상판 23종류에 식탁 다리 디자인 9종류를 조합할 수 있고 게다가 식탁 의자 종류 11가지까지 조합하면 이거 계산하려다가 현기증 날 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 발들인 손님 고르는 늪에 빠져 쉽게 헤어나오질 못하니 손님 줄 세워 받는 것도 이해가 갈 판. 좋네요, 너무. 네, 다 고급지고 고급져서 선택을 오히려 좀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선택의 폭이 너무 또 다양이다 보니까 더 고민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내 집에 어울리는 식탁을 상상하면서 하는 이런 재밌는 고민. 그 끝의 선택은 얼마나 뿌듯하고 설렐까요? 아니 뭐 이렇게 좋으세요? 이제 계약을 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식탁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았는데 결정하게 돼서 좋아요. 그 결정의 희열을 계약서로 완성하고 오늘부터 식탁 만날 날을 손꼽을 손님들. 그런데 이분은 왜 이렇게 방황을? 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아니요, 계약서 쓰려고 기다리는 중. 계약서 아무도 안 써줘요. 지금 사겠다는데. 계약서를 쓰고 싶어도 못 쓰는 해프닝은 또 처음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계약서 쓰는데도 확인할 게 수십 가지라. 2000에 850, 클라우드 베이지가 아까 저 2000짜리. 네네. 상판 모델명이 클라우드 베이지고요. 다리가 리얼 오크 다리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모서리는 50R. 네. 그리고 마망티어는
손님마다 취향 다 제각각이라 하나라도 놓칠세라 체크해야 하니 계약서 한 번 쓰기도 쉽지만은 않겠어요. 식탁만 고르신 거예요? 일단 여기서는 식탁만 뭐 식탁이랑 의자 같이 한 거고 뭐 다른 데서는 이제 가구 다른 데는 가구는 다른 데서 할 건데 다른 가구점에서 식탁 팔 거 아니에요. 근데 식탁은 역시 식탁 전문점에서 하는 게 좋더라고요. 요 식탁 고르려면 몇 군데 돌아다니셨어요? 10군데? 10군데?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양주에서 왔어요. 양주요? 네. 안 멀었어요? 뭔데 뭐 감안해야죠. 손님 취향 저격한 맞춤 식탁이 인기 가도를 달리는 덕에 영수증에 계약서까지 줄줄이 진 풍경이 따로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한 250에서 330 사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게 한 장당 한 250 정도? 네. 이것만도 대단한데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오산. 전국 6곳의 직영점까지 두고 있으니 그곳에 계약서까지 더해진다면 대체 이게 얼마래요? 한 달 평균 얼마 정도 매출? 한 달 평균 한 8억 5천 정도요. 얼마요? 8억 5천이요. 그럼 1년이 얼마예요? 1년이면 100억 가고 있습니다. 연매출 100억이요? 네, 연매출 100억입니다.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니셔도 되겠는데요. 손님이 추구하는 식탁 트렌드를 찾아내 연매출 100억이라는 쾌거를 이뤄냈으니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저기서 포착되는 호기심 천국 손님들. 이들에게도 만족도 높을 식탁일까요? 괜히 조심스러워집니다. 여기 올라가고 싶다. 어디 올라가도 이거는 긁히지도 않는데. 그래서 딱 만들기에도 식탁이 완전 멀쩡하다는데. 그렇다고 바로 긁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이렇게 컵 같은 거 조금만 세게 놓으면은 깨져가지고 문의했더니 고객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세라믹이 안 깨진다고요? 원목 소재는 기스가 많이 나고 관리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 예전에 유리를 많이 깔고 쓰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유리보다 포세린이라는 소재가 워낙 강한 소재다 보니 요즘에 포세린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포세린은 세라믹 중에서도 가장 높은 온도에서 구워내 내구성이 뛰어나 요즘 인테리어나 식탁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는 소재라는데요. 얼마나 강한지 몸소 보여주겠다고 뭔가를 가지고 오는데 칼 아닙니까? 그냥 일반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칼이고요. 금속으로 된 요거를 저희가 직접 판매하고 있는 포세린에다가 직접 긁어도 기스가 안 납니다. 정말 세게 긁어도. 잠깐만요. 이거 눈속임 같은 거 쓰는 건 아니죠? 아, 사장님 힘 안 주신 것 같은데. 힘 정말 주고 해도 됩니다.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판매하는 겁니다. 호호, 이 독한 PD 흠집 날 때까지 긁을 텐데. 전혀 기스가 안 납니다. 이야. 멀쩡하네요. 마찬가지고. 아니 좀 어두운 색. 어두운 색. 예. 네. 이거는 지금 금속이 벗겨져가지고 묻어나는 겁니다. 기스는 안 납니다. 오. 그 정도로 날카로운 금속도 대적할 수 없는 무적의 세라믹이 바로 포세린이란 말씀인데. 팔 날이 무뎌지고 있습니다. 달려가지고. 긁힘에 강하단 건 알겠고, 그런데 아까 안 깨진다고 했잖아요. 이 세라믹 이거 깨지는 소재 아니에요? 네, 보통 원래 잘못 붙이면 깨지겠죠? 깨지고 안 깨지고가 접착의 문제란 말씀? 근데 이렇게 만들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살짝만 해주셔도 금방 접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품질이라든지 경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시간이 걸려도 저희는 이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접착 방식이 세라믹의 파손 여부를 좌우했다는 건데요.
두말하면 잔소리고 백문이 불여일견인 우리의 독한 비리 확인해 보았습니다. 천연 접착제를 전면에 골고루 빈틈없이 바르는 게 포인트. 이런 작업이 뭔 대수일까 싶지만 그만큼의 재료비와 시간을 들여야 하기에 대량 생산을 해야 하는 일반 공장에선 엄두도 못 낼 일이라네요. 사장님 거 깨진지 안 깨진지는 어떻게 아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당구공 실험도 해요.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당구공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죠. 아, 그 실험을 하세요? 네.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지금요? 네, 지금. 지금 당장요? 아, 뭐 늘 하신다면서요. 서민 갑부는 정확성을 준수합니다. 이거 진짜 당구공이네요. 네. 오. 진짜 당구공. 불시 점검 한번 해봤는데 괜찮으시죠? 괜찮습니다. 와. 진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처음에 던질 때는 조금 깨질 것 같았는데. 불안한데 한번 던져보시면은 믿고 던지실 수 있습니다. 제가 4초에 던지면. 에이, 그건 좀 오버다. 과연 접착 방식에 따라 정말 파손의 정도가 달라지는지 본격적인 실험에 돌입했는데요. 30cm 이상의 높이에서 3분 동안 반복된 낙하 실험. 과연 그 결과는? 우선 갑부의 식탁부터 확인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있으라고. 전혀 없네요. 그렇다면 남은 식탁의 운명은 과연? 여기 지금 쫙 나갔는데 보이지가 않아. 우와, 진짜 깨졌네요. 야, 쭉 나갔네요. 네. 끝이 없네요. 끝이 없어. 안 보였는데 다 나갔습니다. 확실히 접착 방식이 파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 방법이 갑분만의 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이죠. 저희가 잘한다고 하는 게 정말 기본입니다. 저희는 기본에 충실했을 뿐이고요. 뭐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만들어내는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 기본이 제일 크게 빛나고 있지 않을까. 네. 기본을 중시하는 그가 또 어떤 시연을 하기에 일어나 했더니 오 마이 갓! 지금 받침 하나 없이 맨 땅에, 아니 맨 상판에다 그냥 불로 쏴대는 겁니까? 이게 가능한 게 1200도를 넘는 불구덩이를 견뎌낸 세라믹이라 이 정도 불기운은 기별도 안 간다네요. 실험한 김에 얼룩 실험까지 제안한 제작진. 너무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이래야 확실하거든요. 조금 오래 놔둬서 약간 이거 물티슈로 안 닦인다 하면은 집에 사용하시는 청소용 블로우로 닦으시면 깨끗하게 닦아져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전혀 위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식탁이 매진이네요. 이 정도면 못해도 불구스럼한 자욱 정도는 남을 법도 한데요. 사실은 티슈로만 닦아도 깨끗해지긴 하거든요. 진짜 물티슈를 사용 안 해도. 어디가 쏟은데죠? 알 수 없죠. 여기요? 호세린, 요거 진짜 물건이네요. 또 다른 진짜 물건이 물 건너왔다는 소식에 먼 길 마다 않고 인천항 쪽으로 핸들을 돌린 진기 씨. 그의 발길 닿은 곳엔 목재들이 천지인데요. 여긴 왜 온 건가요? 우와. 저희가 식탁 만드는 네. 가구 재료 중에 하나고요. 예. 월넛이라고 포도나무. 네.
포도나무 중에서도 최상위 품종입니다. 최상위요? 네, 이런 거 등급. 최상위 등급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원산지인 북미에서부터 최상위 등급이라 명찰 달고 온 귀하신 몸이라는데요. 슈페리어의 90대 50. 최고급 맞습니다. 나무 중에서도 최고급 부위. 소고기로 따지면 툭불만 집결하는 곳이라 대부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문한다는 이곳. 그때 갑자기 지게차 한 대가 나타납니다. 진기 씨도 골랐나 본데요. 나무 한 묶음을 꺼낸 지게차가 이동하는가 싶더니 속도를 늦춥니다. 그러더니 줄까지 끊는데요. 바로 진기 씨만 나타났다 하면 거쳐야 하는 과정. 한 장 한 장 꼼꼼히 다 살펴야 한다네요. 몽이도 별로 없고 깨끗한데요. 네, 결도 너무 이쁘고 흰살도 거의 안 들어가고. 네, 등급이 너무 좋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 네, 무늬도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어떤 무늬가 있단 거죠? 여기 이렇게 결들, 네? 결들 보이시면은 어디? 이렇게 나이테 무늬결 있잖아요. 예. 이런 결들이 너무 이쁘게 잘 나오고. 그럼 안 좋은 건 뭔가요? 그렇죠, 이런 거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옹이도 크게 있고. 어디? 네, 옹이도 크게 있고. 예. 원래 월러 컬러가 이런 컬러라 그러면은 좀 연한 컬러가. 연한 컬러. 네. 이게 중간에 딱 끼어 있으면은 보기가 안 좋죠. 네. 뭐 퀄리티의 문제는 없겠지만 소비자들이 선호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보신 거 전체적으로 보셔도 흰살이 전혀 없어요. 제일 좋은 등급에서 뽑아냈다는 거죠. 이렇게 내려서 보는 사장님 있어요? 뭐 그렇게 많진 않죠. 있잖으시죠? 아직 괜찮아요. 기본 중에 기본이 남들에겐 피곤한 과정일지언정 갑부 진기 씨에겐 성공으로 이끌어준 원칙이었기에 최고급 재료 선별도 손수 다 하는 게 철칙이라고. 다음 날 드디어 손수 점 찍어둔 나무 자재가 들어오고 손님과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는데요. 바로 주문서대로 최상급의 자재들이 공장 안으로 집결되면 드디어 작업 개시한다는 뜻. 그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다 들어온 거예요? 네, 오늘 들어올 양은 다 들어왔습니다.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돼요? 대략 이 정도로 보면은 한 3천만 원어치요? 얼마요? 3천만 원이요. 3천만 원이요? 네. 저희 주마다 한 번씩 들어오는데, 네. 뭐 이렇게 들어오면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하게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죠. 또 좋은 나무가 들어오니까요. 손님 취향 맞춰 나갈 이토록 엄선된 고급 자재들도 이곳에선 기본이니 그 기본부터가 고급이라 갑부 손끝에서 빚어져 탄생된 식탁은 오죽하랴. 그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는 손님을 첫눈에 사로잡기 충분할 터. 너무 이뻐요. 고급스럽고 불티나요. 너무 튼튼하고 아주 좋아요. 근데 고급스러워요, 확실히. 식탁이라는 거는 한 번 구입하고 뭐 1년 사는 게 아니라 저희는 뭐 처음에 샀던 식탁도 10년 넘게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탁도 이제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마음에 드는 걸 사야 후회가 없을 것 같아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 심사숙고하는 손님들. 그 한켠에서 우리의 갑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어이? See? 그것도 40%에 50%? 사장님 왜 이러세요?
저희 클리어런스 세일이라고 해서 미리 재단해 놓은 제품이라든지 단종되거나 이런 제품들을 할인을 해서 판매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단종이라도 식탁 다리는 원하는 디자인을 새로 맞춰준다니 이런 득템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팔면 사장님 손해 아니에요? 손해 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50% 60% 하면은 당연히 30%만 해도 뭐 거의 남지도 않고 판매가 되는 건데 이거는 뭐 저희가 남기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재고로 있는 거고 고객님들 위해서도 저희가 재고 처분하면서 고객님을 위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입니다. 야,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저희 실장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점점 쌓여가고 있던 재고들을 많이 걷어내고 있습니다. 아, 실장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실장님이 이것저것 뭐 마케팅이나 이런 것 쪽으로 아이디어 뱅크입니다. 이야, 다른 데 못 가게 꽉 잡으셔야겠네. 꽉 잡아야 되는데 이미 잡혀 있어가지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법적으로 꽉 잡아놨습니다. 법적으로요? 네. 그럼 제 와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갑부의 대박 비법은 아내였군요. 사실 세라믹과 원목의 결합도 아내의 아이디어. 요즘 이슈되는 게 또 있다네요. 처음에 이거 다리 하나 개발해달라고 했거든요. 아, 이 다리요? 네. 이 디자인이 되게 앤틱하면서 모던한 그런 아무튼 그런 느낌이 있어서 클래식한 느낌이 있어서 요거 제가 좀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이거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저렇게 바둑 테이블까지 이제 간 게 요 다리의 스토리예요. 잠깐, 이 식탁 요즘 학교 폭력 복수극을 그리는 드라마에서 송혜교 씨가 바둑을 두던 그 식탁 맞죠? 송혜교 씨 한마디 해주세요. 브라보! 멋지다! 원래 이 가구를 제작하는 기술자였나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그럼 원래 뭐가 주세요? 저는 판매도 하고요. 네, 영업도 하고요. 그때는 공장이 OEM 방식으로 외주 업체에서 만들어다 판매를 했었죠. 그때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셨어요? 그때 월 매출 한 5억 정도요. 가구 도매업으로 잘 나가던 것도 잠시 가구별 브랜드가 주목받으며 도매업은 사장의 길로 들어섰고 게다가 공장에서 저희한테 물건 공급을 못 하겠다. 본인이 직접 해야겠다 하면서 저희 거래처들도 일부 뺏어가고요. 네. 그러면서 좀 배신 아닌 배신을 당했죠. 근데 뭐 그때는 어떻게 제가 뭐 이렇게 대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나름의 이제 열심히는 했는데 잠시만요. 고통의 상황들은 한 번에 몰아닥친다지만 두 번의 화재까지 겪으며 만신창이가 된 진기신 더 이상의 희망도 기대도 없는 현실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죽고 싶다 뭐 이런 거 뭐 한강으로 막 뛰쳐 들어가고 싶고 운전하다 보면은 진짜 막 날아가고 싶은 생각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약간 이런 게 공황장애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정말 힘든 일은 와이프한테 너무 힘든 일은 잘 얘기 안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길도 걱정도 되고 남편도 걱정도 되고 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감정이 많이 들었죠. 그때가 셋째 아들 출산하던 때 새 아이의 아빠였던 남편에게 원망보다 추스릴 시간을 주고 그 사이 아내는 남편과 공장으로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무너지면은
나중은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소매를 하고 싶고 자기 브랜드를 런칭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걸 제가 아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시작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뭐 매장을 얻을 돈도 없고 여기가 물론 시골이기는 하지만 그냥 여기서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해서 좀 어렵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주먹구구식으로 일단 도매하다 남은 식탁 몇 개를 놓고 시작했지만 이 먼 곳까지 손님이 찾아올리 만무하던 그 어느 날 되게 먼 데서 오셨어요. 그 당시에 화성에서 오셨던 것 같아요. 사무실 오픈하신다고 본인이 책상을 이제 사무실에 넣어야 되는데 이게 맞는 사이즈를 못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딱 맞게 조금 하고 싶으셔가지고 공장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좀 사이즈를 좀 맞춰줄 것 같아서 오셨는데 저희가 그때 딱 맞게 맞춰드렸죠. 그렇게 돼서 그 조금씩 커스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리를 잡아갔던 것 같아요. 자체 공장이 있다는 게 손님들에겐 큰 매력이라는 걸 깨닫게 된 부부는 그때부터 손님들이 원하는 식탁을 만들기 위해 기술자를 쫓아다니며 기본부터 시작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 손으로 익히고 터득해가며 노하우를 쌓아온 거죠. 자,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상판 만들려고 집성하는 중입니다. 이 또한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갑부만의 비법. 이 방법이 나무의 뒤틀림을 막아주는 기술이라는데요. 이렇게 집성한 목재는 갑부의 가구를 만드는 기초 자재가 된다네요. 그런데 이게 무슨 방법인 건가요? 붙이시나요? 그래도 결을 다 맞춰서 붙이는 겁니다. 어디가요? 그러니까 원목에는 결이 있는데 그냥 결이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 한쪽 면이 이렇게 가면요. 한쪽 면은 이런 식으로 반대 결로 가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 결의 방향이 다 다르네요. 이 또한 목공들이라면 조금만 생각해도 다 알아낼 기본 중에 기본. 그러니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같은 결 상관없이 막 붙였는데 계속 틀어지고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방법을 고안해낸 거죠. 다 붙인 나무를 고정 틀에 끼우고는 나사로 힘껏 조여 나무끼리 완전히 결합할 수 있도록 고정시켜 주는데요. 이렇게 해서 나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8시간이란 기다림을 거쳐야 한답니다. 그제야 손님 맞춤 식탁이 되기 위한 기초 작업에 들어간다는데요. 시작 전부터 수작업이 참 고되겠어요. 그렇게 완성된 나무판을 잘라 식탁 의자부터 식탁 다리, 식탁 상판까지 원목 재료로 쓰인다는데요. 여기서 기술 하나 더. 집성한 상판이 마치 하나의 나무에서 잘려 나온 듯한 나무 결을 표현하는 것도 갑부만의 기술이라네요. 아, 그러고 보니 이건 뭐 손이 안 가는 작업이 없네요. 네. 왜 이렇게 자꾸 옮겨요? 저 붙이는 고객 이름들마다 저 하지가 다 틀리게 나오다 보니까 저 모델마다 붙이는 세라믹이 따로 있습니다. 하기사 손님마다 주문하는 것도 천차만별이다 보니 그걸 다 맞추려면 각 자재마다 이름표가 붙어 있는 건 당연지사겠습니다. 한마디로 고객명이 주문 모델명인 셈. 그렇게 블록 맞추듯 세라믹판에 단짝 찾아 접착제 발라진 원목 상판 위에 올려주고 지그시 눌러주면 끝. 치 아니라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랍니다. 됐어? 됐어요? 온 신경을 손끝의 감각에 집중해 무언가를 열심히 더듬어 보는데요. 상판 둘레를 돌아가며 뭘 그렇게 체크하는 건가요?
2mm의 단차를 살짝 줍니다. 단차요? 네, 여기 한번 만져보시면은 나무와 포세린이 살짝 포세린 쪽이 튀어나와 있죠. 제작진의 손끝으로도 느껴지는 2mm 단차. 일반인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이거 잘못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위에 게 더 튀어나왔는데요? 일부러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갑부의 식탁엔 모두 2mm 단차가 있는데요. 이도 갑부 진기 씨가 오랜 시간 실험 끝에 찾아낸 명품의 차이랍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세라믹과 원목을 1대1로 접합을 했는데요. 여름 정도 되니까 갑자기 한쪽 면으로 한 2mm, 3mm 이 정도가 튀어나오더라고요. 세라믹보다 나무가 밑에 붙어 있는데 옆으로 튀어나온다는 것 자체가 하자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완을 할까 하다가 단차를 두게 됐죠. 그렇게 한 달이란 시간 동안 갑부의 손길을 거쳐 완성된 식탁들은 제주인 찾아갈 채비를 하는데요. 김포도 가고요. 인천, 강남, 지방 쪽도 한 팀 돌고 있고요. 이게 다 배송팀이 다 전용돼 있어요? 네, 저희는 저희 자체 배송팀이 다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흡사 식탁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을 손님 위해 월척인 식탁을 낚아가는 선장 같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낚시하는 줄 알았어요. 한 방에 하네 한 방에. 부디 손님 품으로 배송 잘 부탁드립니다. 출발. 네, 출발. 그런데 갑부 진기 씨는 왜 차에 오르나요? 사장님. 네. 어디 가세요? 저도 배달 가야죠. 아 사장님 배송하세요? 네, 오늘 배송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저는 김포하고 일산, 파주 이렇게 갑니다. 한 달간 하나하나 손끝으로 곱게도 갈고 닦아 만든 식탁들을 전국적으로 재주인 찾아 품에서 떠나보내는 날, 진기 씨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5년 전만 해도 남들에게 치여 사는 인생 같아 자괴감을 떨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남들이 따라잡고 싶어하는 제작 기술을 찾아내 손님에게 인정받으러 가는 이 길이 매번 설레기만 하답니다. 이 집이 오늘 식탁 들어가는 집인가 본데요. 왜 빈손으로 들어가나 했더니 이유가 있었네요. 기존에 쓰던 건 어떻게 해요? 저희가 처분하신다 그러면은 1층에 분리수거 하는 데에다가 내려드립니다. 따로 횟수는 안 하시고? 네. 갑부 식탁자리 공수 위한 기존 식탁 처리는 서비스. 기존 식탁을 아예 바꾸시는 거예요? 네. 기존 식탁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저희 집 분위기랑 안 어울려서. 공간이 사람을 이끈다잖아요. 식탁 하나로 집안 분위기를 바꿔 삶의 질이 오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선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드디어 갑부의 식탁이 제자리를 찾는 순간, 더 균형 맞춤 서비스까지. 430? 오, 정확해. 정말 꼼꼼하네요. 1800. 오케이. 이런 서비스라면 손님도 만족할 듯한데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희가 평소에 비해서 주방이 좀 좁은 편인데 네. 식탁은 좀 큰 걸 쓰고 싶은데 이 폭이라든가 의자 사이즈라든가 이런 게 딱 제가 원하던 사이즈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벤치형이라서 벽 쪽에 붙이지 않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광택이나 이런 것도 제가 좀 많이 찾아봤는데 딱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막 광이 나거나 그러지 않고. 네.
마지막 의자까지 제자리 찾으면 설치 완료. 다 됐습니다. 한번 보세요. 네. 손님에게도 이 식탁은 남다를 터. 작은 거 하나까지 손님 취향대로 골라 직접 디자인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 말이죠. 좋다. 좋네요. 너무 좋아요. 네. 일단 가벼운 느낌은 아니고요. 근데 다리나 이런 것도 그렇고 원목이잖아요. 되게 좋아요. 색상도 되게 잘 빠져나고 일단 특히 세라믹 제가 이거 식탁 색깔이 제가 딱 원하던 색깔이어가지고 네, 너무 예쁘네요. 또 저희 집 분위기랑 참 잘 어울려요. 네, 집 분위기가. 네, 이 조명이랑 이렇게 되게 네. 식탁 하나가 집안 분위기를 한층 더 따뜻하게 바꿔놨네요. 한 차례 썰물처럼 빠져나간 배달팀들도 고요해진 저녁녘에 공장에선 관리인 한 분이 박스랑 한창 씨름 중이신데요. 물건을 내려드리고 빈 박스 다시 회수해 온 거예요. 이걸 하루도 거르지 않고 혼자 다 하신다는데요. 박스 많으면 힘드시겠어요. 물론이죠. 그런데 힘든 게 보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만큼 매출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닐까요? 예. 진기 씨는 직원 복도 많으십니다. 매일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해요? 많이 나와야지. 그렇긴 하죠. 배달 보낼 때는 기분 되게 좋은데 이거 처리할 때는 또. 세 분이 왜 이렇게 또 다정스럽게. 저희 장인어른분입니다. 장인어른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그럼 여기서 어떤 일 하세요? 보시다시피 우리 저 직원들 일하는데 준비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좀 도와주고 제일 밑에서 내가 치다거리 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네요. 사위와 딸의 뒤치다거리를 자처하시고 있는 장인어른. 언제까지나 자식의 뒷배가 돼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시겠죠. 퇴근하시니까 좋으시겠어요? 네,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단하네요. 그래도 이런 고단함은 행복한 투정인 셈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일어나서 인사해야지. 아유, 잠깐, 이분 뒤에. 저희 장모님이. 안녕하세요. 이분은 회사에서 뵌 분이에요. 또 만났네요. 누구세요?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이름이 뭐예요? 홍모재요. 몇 살이에요? 11살. 11살. 자, 둘째는 어디 있어요? 일어나야지. 야, 둘째 이름 뭐예요? 홍리안이요. 몇 살이에요? 10살. 10살. 우리 막내. 일어나야지. 홍은지 일어나야지. 막내 이름 뭐예요? 이름. 이름 뭐예요? 홍우지. 그러면 아버님 같이 사시는 건가요? 아니요, 따로 있는데 예. 저기 우리 집사람을 뺏겨가지고 일을 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아버님 여기로 퇴근하시는 네, 거예요? 여기 퇴근해가지고 같이 이제 짐을 다 치고. 야. 같이 밥 먹은 다음에 저희 태워가지고 가요. 야, 어머니 가장 큰 일을 하시네. 이 세 산의 아이를 70대 장모님 혼자 젖도 안 뗀 아기 때부터 키워내 주셨으니 이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 덕에 부부가 온전히 식탁 일에 매진할 수 있었던 거죠. 정말 부모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엄두도 못 냈을 일. 부모님은 하루 있었던 공장 일이 궁금합니다.
오셔서 손님 구입하고 가요. 이거는 TMI인데요. 왜요? 사실은 저희 엄마가 가구점을 하세요. 이렇게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는 게 얼마만인지. 5년 전은 상당히 어려웠지 보기가. 그때만 해도 뭐 그때 도매할 때잖아. 이렇게 소매할 때도 아니고. 도매하면서 이제 소매를 해야 되나 뭐 선택을 하는 것도 너무 어려웠었고. 그렇지. 그때 참 그 판단 참 잘한 것 같아. 그렇긴 해. 어려웠는데. 당장 그때는 월 몇 천씩 까먹고 있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었으니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거야. 그게 걸음이 된 거지. 그렇죠. 이제니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때는 아버님 옆에서도 막 울면서 맨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도 울었도. 그때는 진짜 아버님한테 너무 많이 의지를 했었죠. 가장 힘들 때 그래도 뭐 사이잖아요. 그렇죠. 예. 좀 어떠셨어요? 힘이 좀 못 돼준 게 항상 내가 미안하죠. 부모 입장이야 뭐 다 똑같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가 실어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자식의 고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부모 마음은 죄인 그 자체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올 때면 장모님도 미안함에 자기 탓만 합니다. 나는 또 애들 막 돌봐주고 양쪽 집 왔다 갔다 하면서 살림 봐주고 그러느라고 공장이 힘든지 어쩐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원체 사이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냥 믿고 있었죠. 일하는 거는 거의 관심을 안 가졌었지.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일 아니었을까요? 아이들 가지시는 게. 하나 낳고 나면 또 금방 또 이제 10년 동안 계약해. 그래도 가족이 있었기에 그 큰 파도도 견뎌내고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모든 꽃은 어제의 씨앗에 근거한다죠. 오늘의 영광 저 뒤편엔 갑부 자신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도 큰 비료가 됐을 겁니다. 아버진 딸 내외가 공장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 지금껏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공장을 굽어 살펴주고 계십니다. 아버님, 왜 이렇게 일찍 출근하세요? 아, 예. 일찍 출근해서 준비를 해놔야지 일하는 분들이 쉽게 일을 시작하죠. 난로도 좀 켜놓고 춥지 않게. 항상 1등으로 출근하세요? 예. 일찍 출근하고 제일 늦게까지 근무를 하죠. 두 차례의 화재 사건을 겪은 서희에게 또다시 같은 아픔이 찾아올까. 노심초사하는 부모 마음에 결코 놓을 수 없는 일이랍니다. 네, 가세요. 그렇게 직원들이 일할 준비를 다 맞춰놓으면 하나 둘 안전한 작업장으로 출근 도장을 찍는 직원들. 그날 오후 배달 스케줄이 없는 날인데 식탁을 용달차에 옮겨 싣습니다. 그 양도 많진 않은데요. 이거 배송 나갈 거예요? 네,
오늘 전시 나가는 겁니다. 전시요? 백화점 행사 잡혀가지고. 백화점에요? 네. 전시 나갈 제품 이렇게 물건 짜고 있습니다. 바로 손님들 입소문이 백화점까지 번져 홍보 하나 없이 입점해달라 프로포즈를 받은 것도 모자라 오늘은 초청 전시를 한다네요. 그런데 백화점이 아니라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대체 어딜 가는 거죠? 도착한 곳은 공장 부지 같은데요. 공장이 그냥 건물이 돼 있네요? 네. 그리고 기본적인 시설도 조금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기계 목공 기계만 집어넣으면은 바로 생산 가능할 수 있는 공장을 찾고 있었거든요. 주문량을 소화하기 위한 대책이라네요. 약간의 시설 투자 비용만 살짝 들어가면 깨끗해지겠는데. 숙련은 힘보다 더 강하다 했던가요? 가장 밑바닥부터 기본을 갈고 닦아 더 강한 1인자를 꿈꾸고 있는 진기 씨. 저는 뭐 옛날부터 부모님한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남들 마음에 아프게 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본을 무시하면 안 된다. 항상 기본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만 잘 지키면은 무엇이든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잔잔한 바다에서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듯 기본을 발판 삼아 험난한 인생의 파도를 이겨낸 진기 씨야말로 이젠 전진할 일만 남았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 맞습니까? 분위기가 이국적이고 발리 느낌? 여행 온 것 같고 기분이 좋아요. 미고랭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느끼는 이국적인 맛. 이것만 먹어도 여기가 발리인가? 인도네시아 느낌, 진짜 인도네시아 느낌. 발리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내가 한국에 녹여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발리와 사랑에 빠진 청년 셰프의 이야기가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채널 A